20년 전에 박옥수 목사님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제 마음과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저는 충남 예산의 작은 시골에서 태어났는데요. 부모님이 과수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태풍이 2년 연속 서해안으로 올라오면서 수학 직전에 사과가 다 떨어지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태풍 피해를 입으시면서 사실 많은 빚을 내서 큰 냉장 저장 창고를 지으셨는데 그 빚을 이제 갚지 못하시면서 굉장히 실망과 절망에 빠지셨고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술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아버지를 향한 미움이 커져갔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는 제가 일부러 집을 떠나서 기숙사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됐는데 대학에 와서도 제 마음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웠습니다. 참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술을 먹지 말아야지. 소주 냄새가 너무 역겨운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에 가니까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동아리 선배들이 막 술을 권유해서 처음 그 소주를 한 잔 먹은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주 한 잔을 탁 했는데 그 소주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슴을 적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매일 밤 술을 먹었습니다. 1차, 2차, 3차는 노래방, 4차는 또 마지막으로 막걸리, 매일 술을 먹었는데 그렇게 술을 먹을 때는 또 노래방 갈 때는 좀 좋은 것 같아도 다시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에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미움이 너무 커져갔습니다. 한 번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야 태연아 큰일 났다. 야, 아버지가 자살 시도를 하셨어. 야, 어떡해요. 야, 아버지가 2차선에 덤프트럭이 오는데 거기 덤프트럭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 덤프트럭이 바로 아버지 앞에서 멈추면서 아버지가 사고를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태연아 너희 아버지가 또 자살 시도하셨어. 이번엔 어떡해요. 아버지가 손목을 그으셨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빨리 발견해서 앰뷸런스로 모시고 가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셨다. 그리고 또 한참 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연아 아버지가 또 자살 시도를 하셨다. 이번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2층에서 뛰셨어.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니, 자살 시도를 하려면 4층이나 5층 정도에서 뛰셔야 되는데 왜 2층에서 뛰셨지?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 마음이 너무 악한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만 없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텐데 아버지만 사라지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어려워할 때 정말 기적처럼 저희 대학교에 RYF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2명의 여학생이었는데요. 저를 볼 때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근데 저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저를 만나서 RYF 모임에 초청하고 하는데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것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만나면 제가 한 번도 쓰지 않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였냐면 감사와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에 원망과 미움만 가득한데 그 RYF 학생들은 입을 열면 감사했습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친구들은 도대체 어디서 저 감사가 왔고 또 어디서 저 행복이 왔지? 제가 저도 모르게 그 학생들이 간증을 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에 끌려서 RYF와 점점 가까워지게 됐고요. 드디어 제가 이렇게 2006년도죠.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하와이 글로벌 캠프에 참석해서 박옥수 목사님 마인드 강의를 듣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마인드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렇게 주제 잡았고요. 제가 방황하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좀 좋은 사진만 제가 고른다고 골랐는데 제가 그 대학교 가자마자 노란색으로 염색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원래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봤자 뭐해. 우리 집 다 망했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되고 하나님은 날 안 도와. 그런 이제 마음으로 난 교회 다시는 안 나갈 거야. 그래서 이제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오토바이 한 대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술 먹고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RYF와 연결이 됐고요. 2006년도 하와이 글로벌 캠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20년 전에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 함께 월드 캠프에 참석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때 이곳이 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노래도 너무 아름답고요.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강연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열어주고 또 내 마음을 바꿔주었습니다.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목사님의 강연이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목사님께서 새벽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해주고 계셨는데 저는 그때 막 졸고 있었어요. 좀 졸려서. 많은 학생들도 사실 좀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핸드 마이크를, 무선 마이크를 딱 들고 앞으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깨우시면서 목사님 막 소리치시면서 이제 강연을 하시는데, 목사님 마인드 강연, 그 강연 속에서 목사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버지가 술주정뱅인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아버지가 의사나 교수나 뭐 그런 데를 손들려고 하면 되게 알코올 중독자 술주정뱅이 손을 들라고 하시는 게 제가 졸다가 이렇게 깼어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목사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가운데 돈도 벌지 않고 매일 이렇게 정말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술만 드시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의 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손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전 아버지가 제 마음의 부끄러움이었고 수치였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대학교 때 아버지 얘기를 누구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손 들어보라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손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세 번째, 여러분 아버지 가운데 많이 못 배우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태연아, 나는 많이 못 배웠다. 그렇지만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도 가고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면 좋겠다. 저희 아버지가 다 이야기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많이 못 배우신 분이에요. 고등학교만 간신히 졸업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이제 놀라서 잠이 깼는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술주정뱅이고 돈도 못 버시고 만약 무능한 걸 못 배우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아마 아버지를 굉장히 무시하고 아버지를 미워할 겁니다. 제가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싫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제 마음에 막 반발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뭔데? 근데 목사님께서 그러면서도 한편은 궁금한 거예요. 그 답이 뭔지.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로 망치로 한 대 탁 맞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자랐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자랐다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아주 자세히 목사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목사님과 형제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배고프실 때, 그 추울 때, 그 전쟁 후에 막 고통할 때 정말 온 마음으로 희생하면서 이제 또 동생들 또 위에 누나 또 이제 형님들을 돌보시는 자세히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요, 제 안에 갇혀서 내 중심적으로 아버지는 날 싫어해, 나한테 관심이 없어, 술만 드시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의 그 강연을 따라서 쭉 마음이 따라가 보니까 제가 저를 정말 사랑했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또 그 전에 유치원 때 아버지가 매일 5시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과수원에서 일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셨거든요, 아버지가. 그리고 저를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5월 5일은 어린이날인데요. 여러분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5월은 농번기거든요. 가장 바쁜 시기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5월 5일날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누나하고 저를 데리고 막 이제 놀러 가주시고, 심지어는 그 시골에서 롯데월드 개장했다고 롯데월드까지 한번 데려오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예전에 이제 아주 낡은 집에 살 때는 불을 떼고 연탄으로 이제 보일러를 했는데 새벽 3시 반만 되면 아버지가 이렇게 아침에 알람을 맞춰놓으시고 일어나셔가지고 깨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어나시는지 아세요? 네, 연탄이 차가워지면 누나하고 제가 감기 걸릴까봐 그 3시 반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셔서 연탄을 가시고 또 밑에 아궁이에다 불을 떼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온기로 7시까지 편안하게 따뜻하게 자곤 했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제 마음에는 그런 아버지는 하나도 없고, 술 드시는 아버지, 못 배우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만 마음에 남아있는데, 목사님의 마인드 강연이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내 속에 빠져있던 저를 저에게서 건져주신 거예요. 저는 완전히 변화됐고요. 또 목사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제가 그때 구원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캠프를 마치시면서 목사님께서 이번에 캠프를 마치고 그냥 돌아가면 꼭 아버지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캠프를 마치고 와서 오랜만에 이제 아버지에게 몇 년 만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드시고 수염도 기시고 냄새도 나시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에 이렇게 마음이 졌다 보니까 아버지가 날 사랑하신 분이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그 냄새가 싫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막 흔들어 깨웠어요. 아버지, 태연이 왔습니다. 저 좀 보세요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확 일어나셔가지고 제 얼굴을 막 만지시면서 내가 꿈이냐 생시냐 몇 년 동안 제가 아버지 안 찾아가가지고 너를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진짜인지 이제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참 많이 미워했는데 제가 박옥수 목사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막 우시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태연아, 나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근데 그게 잘 안 됐다. 그게 잘 안 됐다. 나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지만 그게 잘 안 돼서 미안하다. 그러시면서 아버지 참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 마음하고 제가 만났고 제가 아버지를 좀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산을 이제 등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수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고 계셨기 때문에 서울 근교에 토요일마다 등산을 하면서 아버지와 마음을 나누면서 정말 이제 아버지하고 가까워졌고요. 아버지는 평생 친구가 없으셨는데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점점점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시고 제가 성교학교 때 저희 아버지도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강남교회에 좀 잘 나오고 계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박옥수 목사님 말만 잘 들어라. 박옥수 목사님 말만 들으면 넌 탈날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11년 전에 키리바시라는 나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키리바시는 남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나라입니다. 인구는 10만이고요. 이렇게 큰 바다를 가지고 있는데 땅은 너무 작습니다. 이게 제가 살고 있는 타라와 섬인데요. 폭이 제일 넓은 곳이 800m밖에 안 됩니다. 좁은 곳은 50m, 보통 100m 이런데요. 여기 이제 교도소를 마인드 강연을 하러 갔는데 여러분 교도소에 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도소에 담이 없냐 하니까 도망가면 30분 안에 다 잡힌다. 그래서 교도소에 담이 없는 나라가 키리바시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현지인이 저에게 선교사님 제가 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이 아무도 안 해봐도 없는데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여기가 산이래요. 해발고도 3m 간판이 있거든요. 해발고도 3m. 여기 이제 한국에서 강사 목사님들 오시면 꼭 사진을 찍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올라가는 게 30초, 내려오는 게 30초. 해발고도가 낮다 보니까 해수면이 상승해서 나라가 점점점 해수면 안으로 이렇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30년에서 40년 안에 이 나라는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해수면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나라에서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길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라앉고 있고 이것도 문제지만 학교가 없고 학교가 부족하고 대학교도 없고 또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학습 동기가 없습니다. 공부해봐야 뭐해. 대학교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데. 그래서 다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만 되면 그냥 중퇴해버리고 이렇게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2017년도에 대통령님께서 박옥수 목사님을 초청해서 마인드 교육을 부탁하셨습니다. 박옥수 목사님께서는 대통령님께 복음도 전해주시고 그리고 자세하게 마인드 교육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키리바시 청소년들을 바꾸고 행복과 소망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옥수 목사님께서는 저와 같이 저희 키리바시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가운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시면서 목사님께서 야 여기 이렇게 방황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이 학생들을 우리가 학교를 시작해서 마인드 교육을 해주고 복음을 전해줘라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2018년도에 작은 대안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대안학교 이름은 애벌레에서 나비로 목사님께서 자주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저희가 받아서 교육을 했는데요.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렇게 리코더도 가르쳐주는데 학생들이 너무 행복했고요. 잊지 못할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베네시토라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아버지가 이제 선원이시다 보니까 해외 선사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3년에 한 번씩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그리운데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막 반항심으로 표출하니까 맨날 술 먹고 뭐 어머니가 도저히 감당 안 돼서 이렇게 저희 학교에 데려왔는데 자세하게 이제 저가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지 또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제 마음이 열리게 됐는지 이야기해 주니까 이 친구도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해지고요. 또 태권도를 열심히 배우면서 이제 태권도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운데 있는 빼따라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도 미혼모 어머니에게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죠. 근데 어머니도 8살 때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롭고 방황하다가 할아버지가 저희 대안학교에 이제 데리고 왔는데요. 처음엔 정말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미워합니다. 하나님 저를 저주했습니다. 저는 너무 비참합니다. 그런 학생이었는데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통해서 이렇게 마인드 강연을 하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래서 너에게 독생자를 주셨잖아.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부딪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학생 마음에 자기가 틀렸구나. 하나님이 날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 이 학생도 완전히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변화되다 보니까 이 마인드 교육이 점점 유명해지는 거예요. 야, IYF 학생들 보냈더니 진짜 바뀌는구나. 그러면서 청소년부에서 저희 학생들을 한번 청소년의 날 행사에 초청을 해가지고 큰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에 저희 학생들이 나와서 리코더 공연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변화된 간증도 하고요. 이 자리에 대통령님과 그리고 영부인 그리고 부통령님, 청소년부 장관님 모든 내각 장관님들이 다 변화된 학생들의 간증을 듣고 공연을 봤습니다. 너무 놀라워했고요. 그리고 3년 전에 대통령님께서는 다시 한번 박옥수 목사님을 초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약속하신 대로 진짜 IYF 학교가 또 마인드 교육에 우리 청소년들을 바꾸는 걸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박옥수 목사님을 또 초청하셔서 목사님께 공로패를 이렇게 수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2017년도에 처음 키리바시에 방문하셨을 때 나가시면서 출국하시기 바로 전에 VIP실에서 한 장관님을 만나셨습니다. 그 장관님을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을 경유해서 독일로 출장을 가고 계셨는데요. 한국에 호텔을 못 구해서 좀 어려워하시니까 강 목사님께서 목사님 사택으로 직접 초청을 하셔가지고요. 이틀 동안 민박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관님 독일 가다가 우연히 박옥수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집에서 민박하시고 복음 듣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관님 정말 너무 특별한 은혜를 입으셨는데 이 장관님께서 나중에 국토부 장관님으로 이제 옮겨가셔서 저희에게 500평의 땅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김천대학교를 이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박 목사님께서 저희 선교사들을 줌으로 이렇게 다 모임을 가져주시면서 그 선교지에서 많은 유학생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키리바시는 대학교가 없잖아요. 저는 대학교가 없어서 참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갑자기 저희 선교회가 대학교를 운영하니까 대학교가 없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너무 간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대학교가 없어서 매년 400명의 가장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정부에서 비행기값, 학비, 생활비 다 지원해서 피지로 보내는데 앞으로 김천대로 보내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학금 규정을 보니까 이 장학금 규정에 그 400명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오세아니아 지역 안에 있는 대학교만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다 지원하려고 했다 다 포기했는데, 그러면 그때 마침 그 목사님에게 복음을 들은 이 장관님이 국토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님으로 옮겨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관님 교육부 장관이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왜 교육부 장관이 됐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한번 들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장관님 이제 오셨는데 제가 쭉 상황을 설명하니까 이거 너무 좋다고, 우리 앞으로 이 학생들 피지로 보내야 될 게 아니라 한국 김천대학교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대통령한테 보고 드리니까, 그럼 박 목사님 2번이나 대통령님 만나셨고요. 복음도 들으시고, 또 목사님 너무 존경하시고 우리 선교회 또 IYF에 마음을 많이 열고 계신 대통령님께서 바로 제가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작년 2월에 정식으로 김천대학교하고 MOU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키리바시로 돌아와서 신나게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장관님 바로 장학금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내각회의를 거쳐서 장학금을 받은 400명의 학생들은 오세아니아 지역 안에 있는 대학교와 우리와 MOU를 체결한 김천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홍보를 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현재 59명의 국가 장학생들이 지금 김천대학교에 입학해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 태권도, 또 이렇게 견학 활동 이렇게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요번에 이 학생들이 월드캠프에 참석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이 학생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학생들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사실 이 학생들은 카톨릭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그 학생들이 이 카톨릭의 종교의 벽을 다 넘어서 교육과 마인드라는 이 2가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 키리바시에는 김천대학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이 너도 나도 김천대학교 가려고 지금 막 찾아와서 저희가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100명, 200명 더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교육부 장관님께서 김천대학교를 방문하셔서 저희 유학생들을 만나주셨는데요. 이때 유학생 대표 2명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 2 학생이 한국에 와서 김천대학교에 있는 동안 한국어도 물론 배우지만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발표를 듣고 교육부 장관님은 너무 감동을 받으시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피지 학생들을 보냈는데 정말 대부분 마약에 빠지고